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은주님 영상 보셨죠? 예, 참 사실을 만나기까지의 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의사와 늘 싸움을 했어야 했고, 현실을 도피했어야 됐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풀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이라는 단어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은주님이 사실을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큰 혼돈이 왔습니다. 네,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늘 혼이 났던 그런 상황들을 살아왔죠. 그래서 저희들은 잘 포장하고 잘 감추고 네, 이런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굉장히 많이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솔직한 느낌을 드러내기가 참 힘듭니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솔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사실, 진리, 이런 얘기들이 익숙하기가 좀 여간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크실 텐데요. 진리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이 뭘까요? 네, 은주님의 경험담을 보시면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안도감, 그런데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까지 내포가 되어 있었을까요? 암에 걸려도 그 상태로 죽어도 괜찮다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었겠죠.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느낌들이 있는 그대로 괜찮은 상태, 그리고 모든 느낌들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잘 어우러져 있는 상태, 그런데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사실이 없죠. 네, 각자의 사실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왔기 때문에 각자가 맞는 이야기,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사람에서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은 본디 온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극사실입니다. 이렇게 은주님의 경험담을 통해서 그 아픈 과정이 사실을 만나서 참 괜찮은 상태, 그런데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관계의 삶을 살면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경험담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참으로 괜찮은 상태인 온전한 상태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말은 참 맞다. 그래, 나 저렇게 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닥이 바뀌어진 상태로부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관계에서 선입견과 여러 가지 내가 살아왔던 배경들을 가지고 사는 삶이냐라는 차이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사실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은주님께서 쌍욕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아주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보셨을 텐데, 아마 그 은주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웃으실 거예요. 바른 생활을 했어야 했고, 착하게 살아야 했고, 이런 느낌들이 아주 가득한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속에서 쌍욕이 올라오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욕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욕을 하면 안 돼라고 저희들은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욕을 하죠. 욕을 하면 여러분들 속이 좀 시원한 게 있으신가요? 욕을 하고 나서 더 찝찝하신가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도 욕이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규정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만나니 어떠한 상황들이 되어질까요? 욕을 하면 안 돼? 왜 안 되지? 그리고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대상이 나를 낫게 해주고 대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들의 느낌이 아니다. 스스로가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만났을 때 대상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힘들었지 않겠냐라는 느낌도 컸을 겁니다. 그러니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삶이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사실을 만나면서 아,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았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거기에는 생활 속에서 묻어나 있던 켜켜이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욕들이 그러니까 드러낼 수 있는 최고치겠죠. 나의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최고치의 욕들을 드러냈을 때 우리들은 욕에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삶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욕이라도 저렇게 혼자 해서 풀려고 했었을까? 사실을 만났을 때 저렇게 대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지어놓은 규정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 여러 가지 느낌들이 거기에는 욕으로 표현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들을 때 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사실을 인식했었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 이렇게 부정하고 싶고 아니구나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욕이었었구나 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실제로 삶이 군더더기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젊어서 죽었다, 어려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뭐 어떻게 죽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붙여서 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니 죽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 때 한결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실을 만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으로 편안함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진짜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 사실을 뭐 바닥에 깔고 사는 삶, 사실을 배경으로 사는 삶,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는 극사실,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살아야 하는 삶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막연한 느낌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살아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라는 것이 합리화할 수 없는 삶이다 보니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가 느껴지는 삶이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이런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안도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실,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텐데요. 은주님께서 경험담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마중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대상들, 나를 포함한 모든 대상들은 스스로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대상들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마중물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쇼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앉기를 통해서 그 앉기 하기 전에 똥물도 마중물이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전 대상이 나의 느낌을 드러나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마중물 구조를 적용을 하다 보면 대상의 느낌 때문에 대상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전 대상이 내 느낌을 느끼게 하는 마중물일 뿐이니 그래 여기에서 내가 느낌을 정리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은주님의 경험담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죠. 정말 5만 가지 방편을 쓰고 정말 살고자 표현하자면 발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을 만나서 별 얘기를 들은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알고 있었던 아픔들이 어떻게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네, 사실의 힘은 이렇게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삶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의 힘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사실, 즉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인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강의를 보고 나서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남아있겠죠. 네,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실은 저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사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고요. 지난 영상과 연결을 시켜보면 마중물 구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부딪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 맞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주입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적용 포인트를 한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시각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 대상이 스스로가 되어도 참 괜찮습니다. 그러니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각, 스스로의 느낌을 인식하는 힘, 사실을 인식할 때 많은 장면들이 바뀌어지니 여러분들 삶의 포인트에서 반드시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